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사실이 알려지고 또 이제는 이 대통령실에서 야단은 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통화한 게 무슨 문제냐 여러 가지 해명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거의 자백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 사안이 이번 주에도 뜨거울 것 같고요. 또 국회는 이번 주 개원 또 원구성까지 이뤄지게 될지 원구성은 여야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민주당의 의지는 강경합니다. 자, 이 사안까지 오늘 박종환 스팟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순서 22대 국회 초선들을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 모경정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진짜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네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당선인 이렇게 부르고 호칭했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두 분 소감도 먼저 좀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부승찬 의원. 저는 사실은 우리 당원들과 네. 국민들이 만들어준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권력관보라는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네. 그런 이미지로 이제 당원들과 이제 국민들 분들이 생각해 주셨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번 선거에 임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깨가 무겁고요. 책임감을 느껴지기 때문에 기분 좋다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두렵다. 네. 어떻게 하면 제가 약속한 거를 지킬 수 있고 윤석열 정권에 맞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밤잠을 요즘 많이 설칩니다. 그러게 얼굴 표정이 잠을 요즘에 별로 잘 못 주무시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경정 의원님 어떠십니까? 저는 네. 뭐 드라마에서 비슷한 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지금 매우 설렙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서 네. 제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대로라면 평범하지 않은 용기를 내서 출마를 했고 감사하게도 기회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이제 저에 대해서 모아주신 열망, 저를 중심으로 모아준 열망들을 현실화시킬 생각에 매우 설레고요. 네. 일종의 분노가 설렘으로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분노가 설렘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다들 설렘도 있지만은 또 이거 너무 어떡하지 앞으로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힘을 모아서 연대하는 마음으로 가게 된다면 4년 22대 국회 의정활동 정말 열심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사무실은 몇 층이에요? 둘 다 10층. 10층입니다. 10층. 예. 10층 좋은데 아닌가요? 높으니까 제일 높은 거죠. 10층.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예. 300개의 방이 다 네. 좋겠죠. 네. 어느 한 군데 안 좋은 곳이 없겠습니까마는 네. 1024호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요? 1024호까지인데 예. 제 방은 거의 그 끝 숫자에 가깝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0층에 예. 10층에 계시니까 예.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저희가 방음 놀러 가서 예.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고 예. 10층 그러니까 원래는 이 8층까지 6층부터 8층까지 노열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층의 분위기는 또 어떨지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두 분 상임위는 결정하셨어요? 네. 어디로 가십니까, 부승찬? 저는 이제 아직 발표만 했죠. 배정 발표만 했고 네, 네. 저는 국방위하고 운영위. 국방위 운영이 예. 중요한 네. 어떻게 보면 관심 네. 운영위로 가시고 어떻게 가셨습니까? 전 행안입니다. 행안위, 예. 행안위도 중요하죠. 행안이 특히 경찰과의 관계 문제들, 경찰의 업무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더더욱이나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은 네, 본인의 지역 관련된 내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음. 그런 점에 있어서 행안위가 좀 저한테 제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감사하게도 좀 행안위 배정이 돼서 음. 일단 한시름 놓았고요. 네. 그걸 넘어서서 경찰 문제가 되었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방행정 관련돼서도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기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분 다 만족을 하시나 봐요, 상임위 배정에는. 저도 지역을 생각하면 만족하지는 않고요.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결국은 이제 국방과 관련된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누차 제가 밝혔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것들 때문에 운영위를 선택했던 거고요. 제가 이제 국민들 당원들에게 약속드린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국방위와 운영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상임위를 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지금 등원 소감과 상임위 배정까지 한번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해봤고 현안으로 바로 좀 들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구성 협상 7일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 어제 설명이었고 이재명 대표도 법대로 해라. 네. 아니 최고위에서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 쳐다보면서 법대로 하라고 이렇게 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부담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원구성 협상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법사위랑 운영위는 못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의 주장. 못 준다라는 게 원래 본인들 겁니까? 음, 저는 일단 그 의문이 들고요. 네. 결국 국회라는 거는 서로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열망을 최대한 큰 그릇에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 그릇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또는 원내대표단에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낼 의지가 있는지 또는 국민들의 의견을 본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의지를 표출할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네. 의지가 안 보인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관례 얘기를 하잖아요. 관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법사위 운영이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아니면 그걸 못 줄 거면 법사위 원장을 못 줄 거면 국회의장을 달라. 뭐 그러더라고요.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헌정사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면 최초의 야당 단독 가반을 국민들이 주셨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어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법대로 하면은 결국은 투표를 해야 하잖아요. 예, 투표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는 거고 야당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례가 아니라 국회법대로 그렇게 해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거고 책임을 물으라는 거고 네. 상권 분립이 돼 있는데 왜 입법부가 이렇게 행정부의 권한에 막강한 권력에 당하고 있느냐? 왜 견제를 못하냐? 이 주장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만큼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대로 해라. 이게 가장 좋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도 법을 가장 좋아하고 그럼요. 법대로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오죽하면 대통령. 법 기술자라는 이야기 비아냥이 왜 나오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로 이야기 논의 테이블조차 나오지 않고 논의 테이블에 나와도 무언가를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서.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부작위를 계속 하실 거면 애초에 포기 선언을 하시던가 네. 일임을 하시던가 뭔가 액션이라도 취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제 무풀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무풀 대.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죠.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풀인데 국민의힘이 무풀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봐왔던 게 법사위원장을 김도 의원이지 않았습니까? 후반기에. 네. 그리고 운영위도 계속해서 이제 여당 원내대표 하다 네. 보니까 뭐 대통령실을 뭐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입법부가 제대로 역할 못한 네. 거고 네. 법사위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네. 패스트트랙 원되기 너무 늦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의지가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는 국회였다. 21대 국회는. 그리고 워낙 이제 거부권 행사할 때 이제 원칙들을 보면 네. 여당과 합의하지 않는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논리로 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민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입장에서 중요 법안들은 신속 법안들은 빨리빨리 발의를 하고 네.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고 봤을 때 패스트 트랙으로 간다라는 건 또 330일이라는 시간이 허비되는 거고 예. 그렇게 치면 또 330일을 또 기다려서 결국은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면 또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네. 결국은 식물국회가 됐잖아요. 21대 때. 그 논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사위를 통해서 특히나 민생 법안 뭐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든지 이거는 뭐 여당에서도 합의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531 네. 뭐 민생 법안 국민의힘에서
내놨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뭐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민생 법안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합의해준 법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원장이랑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그럼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대로 민주당이 하는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효능감을 좀 느끼고 싶다. 예. 민주당 특히 초선 의원들의 전투력을 느끼고 싶다. 이런 댓글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뭐 최혜병 특검법도 언급하셨지만 네. 최혜병 특검법 21대 국회에서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 22대 다시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것도 11개월, 그러니까 300일, 330일 기다려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네. 우원식 의장이 이제 네. 되면 투표 결과 후보에서 의장이 되면은 직권상정에서 바로 네.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국민들이 볼 때는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사실까지 밝혀졌고 또 경로설은 뭐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거 특검 바로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바로 해야 되고요. 아까 방금 경로 이야기하셨는데 네. 경로한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그 모 의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서 바로 추진을 하고 있죠. 네. 1호 법안으로 제안을 했는데 한 가지 꼭 다들 염두에 주셔야 될 것이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이야기인 게 아니라요.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신 국민들의 이야기, 국민들의 이야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대신해서 발의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 모든 분들이 그 부분을 좀 염두에 주시고 네.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정 의원 참 부드럽네요. 부드럽게 이렇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제발 좀 같이 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자 부승찬 의원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일단 민주당이 약했어요. 그동안 민주당이 약했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이 통한 사실이 이제 확인되고 있고 이제는 또 다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통화한 게 뭐가 문제냐, 경로한 게 뭐가 문제냐. 그동안은 이제 계속 숨기다가 네. 이종섭 장관은 이제 위증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이제 통화한 사실이 이건 가지고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죠. 뭐 이제 또 이 건 가지고 다른 걸로 통화했다고 하겠죠. 이 건 가지고 통화한 적이 없다. 어찌 됐든 이제 국회가 이제 국회 역할 그리고 위증한 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체계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유재은, 신범철 할 거 없이 국회에 나와서 위증한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 그것도 봐야겠네요. 어떤 법적 절차를 가지고 처벌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두 개의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최혜병 사건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대로 가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제 거부권 하나로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만이 이제 이종섭이라든지 유재은이라든지 신범철이라든지 이번에 당선된 임종득이라든지 임종득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살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들을 속속속 내놓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 야7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밀고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입장이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이고 당연히 네. 저는 이제 그 앵무새처럼 공수처, 공무새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특검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할 필요가 네. 없다라고 하면서 공수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얼마 전에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죠. 그래서 공수처의 외압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공수처 자체도 애초에 힘을 뺀 사람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공수처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 그런 결과 공수처에 있는 그 애초에 인력 조직 자체도 이 수사를 하기에는 벅차요.
특히나 이 최상병 해병 특검 관련된 해병 관련된 문제는 부장 검사 2명, 평 검사 4명, 한 6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네. 6명이서 이 문제를 대통령도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할 수 있다? 저는 매우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무새는 이제 아웃. 공무새 아웃 이게 아니 이제 공수처라는 게 결국 공무새요?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다시 이제 한계가 있죠. 윤석열 정권의 아가리로 다시 넘겨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의 의지, 저는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외압이 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공수처에서 알리는 거잖아요. 네. 외압이 심했던 거가 그렇죠. 아까 우리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 공수처라는 게 맨파워 자체가 일단 안 되잖아요. 맨파워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압 또 이제 지휘부에서 외압을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건 배당권을 가지고 외압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건 기밀,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통신 내역을 달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런 외압들이 실체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검법에도 이번에 이제 수정한 특검법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수처와 관련된. 지금까지는 지금 잘하고 네.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잘하고 있는 거는 뭐냐? 지속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브리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맨파워가 약하고 기소권이 없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신 기록 자체가 1년 동안 이제 보관되잖아요. 그 이후엔 폐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외부인이 이제 개입하는 사건들, 그다음에 이제 군검찰 수사관들, 이분들이 과연 이제 국방부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다음에 경찰, 경북 경찰청 사람들, 네. 이런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나 통신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조사에 대한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신 기록 조회가 사라지는 네. 통신 기록이 사라지는 7월까지는 반드시 다시 특검이 통과돼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 그러니까 네.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번에 이 윤 대통령과 이종수 전 장관이 통화했다는 그 내용 자체도 군사법원이 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렇죠. 공수처가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은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이 통화 사실이 나오다 보니까 경로설도 야단쳤다 이렇게 혐의자 많으면 되겠냐, 야단쳤다는 거고, 야단을 쳤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왜 이중섭 전 장관한테 윤 대통령이 전화해서 그건 가지고 얘기했겠느냐, 이런 논리 구조가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논리 구조? 궁색하네요. 정말 궁색하고요. 일단 이 사건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 어느 순간 사건의 타임라인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분들이 스스로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라가 운영됨에 있어서 이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큰 본질은 국가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 급류에 뛰어들었던 그 정말 젊은 청춘에 대해서 네.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과연 책임권자들이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들을 보였는가, 그 이후에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그 국민을 기망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가, 거기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뭐 이제 어느 순간 본인들도 그 경로라는 거에 스스로 본인들의 함정에 빠진 느낌이에요. 함정에 빠진 느낌이다. 사실 이 본질의 제일 그 중요한 부분은 임성근 구하기를 왜 했느냐. 네. 이것도 이제 밝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가장 중요한, 지금 뭐 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임성근 구하기가 왜 이루어졌느냐, 왜 그리고 그런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그냥 말만 나오는 거고 떠도는 썰만? 네. 썰만 있는 거잖아요. 썰만 있고 누가 개입했다 뭐 이런 썰만 있는 건데 네. 저는 뭐 일정 부분 사실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병대 1사단장, 단순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해병대 1사단장이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눈엔 들었거든요.
수해가 났을 때 그 이전 아하. 수해가 났을 때 수륙 양육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혁혁한 참. 공을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보여줬고 윤석열 대통령이 치하를 했죠. 네. 그거 단 하나만으로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기에 나섰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또 다른 인물이 있을 거로 보여주고 이게 이제 또 수사기관에서 또 밝혀야 될 부분인 거죠. 예. 왜 임성근 사단장인가? 예. 왜 그렇게 구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 부분 밝혀져야 된다라는 거고 예. 민주당이 뭐 주말에도 장애 집회를 했고 이제 전국적으로 집회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투쟁 방향 좀 어떻게 민주당은 좀 보고 있습니까? 아까 전 우리 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음. 이야기 나눴는데요. 장외 투쟁이 효과적이라면 100번 1000번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장외 투쟁뿐만 아니라 네. 전 국민 자체가 우리가 민주당이 앞서서 투쟁합시다를 안 해도 벌써 이미 들끓고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거 없이 다 많은 이야기들을 내주고 계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해야 되는 역할은 그분들이 더 모여서 구심점을 삼아서 네. 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더 좋고 효율적인 스피커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에 이번에 뭐 당선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 역할을 각 지역구뿐만 아니라 그 원외 지역위원장님 분들도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요. 예. 한 분 한 분 할 거 없이 다 같이 스피커의 역할을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투쟁 또 이제 법안 처리 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원구성 협상이 또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안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2번이나 보냈는데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거기 그걸로 이제 피해 보신 시민분들도 있고, 근데 보상 규정도 없다고 그러고 막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대북 확성기 사용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는 느낌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뭐 그 전에도 이런 오물풍선이 있었죠. 오물풍선은 한 번 정도가 있었는데 201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번 정도 있었는데 새로운 도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첨단 어떤 무기들이 속속 들어오고 네. 첨단 전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주 저급한 재래식 이제 도발 양상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7일 동안 1000개 가까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아주 대단한 일을 이제 북한이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또 뭐 요격하지도 못하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을 수도 알 있고, 수가 없으니까요. 예,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네. 그다음에 뭐 GPS 교란부터 시작해서 탄도 미사일까지 이제 전방위적인 도발이 이루어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NSC 회의를 열어서 이제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들 그 조치 하나로 이제 확성기 얘기를 하는 거고 확성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9.19 군사 합의가 일부 효력 정지된 상태잖아요. 공중 도발에 대한 일부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효력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적대적인 행위까지 완전히 효력 정지를 하겠다. 그 최선봉에 있는 게 이제 확성기거든요. 확성기가 되는데 이번 도발을 잘 보셔야 될게요. 여기에 촉발 기폭제가 됐던 거는 탈북 단체 B라거든요. 지난달에 날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우리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까지 이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네. 만일 이게 또 생화학이고 오염물질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가미가 된다면 큰일 나. 상당히 네. 어려워요. 이거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가 필요한 거고 제도가 필요한 거고 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강대강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또 확성기를 하게 되면 여기는 또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도발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네. 또 다른 도발 양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화 재개가 정말 중요하다. 이제 한번 좀 내려놓고
국방에 있어서는 국방대로 가되 대화의 어떤 축 한 축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보여준 네. 그런 도발이고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의원님. 일단 북한의 태도가 정말 규탄해야 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무능함과 무도함과 폭정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잠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들을 일단 먼저 규탄하고요. 제가 군대를 최전방에서 했어요. 최전방 GP장 출신인데 그때 저희가 대북전단을 아까 말씀하신 탈북단체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삐라를 네. 북쪽으로 날리는 거에 대해서 북한에서 북한군이 사격을 해서 우리 쪽에 낙탄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지휘를 해서 대응 사격도 하고 그래요? 뭐 합참장 유공까지 받고 막 그랬는데 최전방에서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요, 이 뒤에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느끼게 할 필요가 도대체 있는가 싶어요. 우리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 아침 새벽이었나 어제였나 북한에서 이제 우리 오물 예. 풍선 안 보내겠다, 안 보낼 거야, 뭐 이런 안 보낸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또 탈북민 단체에서 그렇죠. 전단 안 보내면 뭐 그게 유죄가 될 텐데. 뭐 그렇게 한다 그러고 우리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성기 우리 뭐 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도대체 정말 21세기에 있을 만한 모습입니까? 이 유치한 모습의 피해는 도대체 누가 봅니까? 최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 군인 청춘의 장병들이 보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불편함과 불안함을 겪어야 되는 건 또 우리 국민들이에요.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승찬 의원님도 장교 출신이시고 이 국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특히 저는요 제 일 과제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그렇죠. 거라고 그게 생각하는데 안보죠. 이건 불안함을 넘어서 불편함까지 됐다. 그렇네요. 여기에 대해서 내놓는다는 것이 뭐 확성기를 튼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안보가 제대로 돼야 우리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안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기처럼 예.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소중한 건데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은 안 그랬는데 너무 불안한 거 아닙니까? 예. 참고로 저는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군인분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뭐 군대를 안 갔다, 부동실 안 갔다고 하는데, 자, 이거 좀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보 문제가 중요하다. 이게 뭐 이 처음에 날릴 때는 이 문자가 와가지고 그 심야에 네, 12시 다 되고 문자 와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아니 애 재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닫겠다 이거 뭐 난리치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주차장에 서 있는 차에까지 네. 떨어져 앞유리가 깨졌는데 그것도 보상을 또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요. 네. 이제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 뭐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무만 강요해요. 그래서 책임을 지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도드라지거든요. 네. 뭐 최혜병 사건도 그렇고 이번 훈련병 사고도 사망 사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의무와 함께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임이라는 게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특히나 더 지금 이런 상황이니 의무를 준수해라 이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책임 네. 이런 것들은 전혀 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권위주의 군사 독재 시절에나 가능하던 거였거든요. 국방, 이제 북한, 북풍 이런 것들을 이용한 정치에 이용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라 하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것들이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저는 네. 이게 제2의 무인기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풍선에 오물이 달려 있어서 다행이지. 아까 뭐 생화학 여러 가능성도 네. 이야기하셨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광학 장비라든지 촬영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이미 우리나라 전국 강산이 다 털린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용산 상공에 무인기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몰랐고 네. 몰랐다는 것도 인정 안 하다가 들켰고 이 문제는 대한민국 상공이 뚫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책임감을 느끼십시오. 그러니까 심각한 부분인데 그냥 우리가 뭐 확성기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처럼 지금
뭐 그렇죠. 여론 프레이 하고 네. 있잖아요. 그게 절대 아닌데. 그래서 감내적인 조치, 감내할 수 없는 조치, 음. 뭐 이런 것들이 확성기라는 게 저는 조금 놀랐고요. 네. 뭐 추가적으로 어떤 게 나올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조치는 이루어질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가리가 상당할 거다, 군 입장에서는. 네. 이게 마땅한 조치, 뭐 이게 항공기가 넘어온다든지 뭐 이러면 절차가 다 있잖아요. 작전 절차가 있어서 그 단계별로 수행하면 되는데 뭐 네. 우리 모 의원도 이제 최전방에서 장교도 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 작전 수행 절차가 다 있잖아요. 그럼요. 시나리오별, 상황별 작전 수행 절차가 다 있는데 이거는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이라든지 군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예. 참 이 문제도 이 문제 뭐 이제 멈춘다고 하지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중요해 보이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초계기 네. 이 문제 뭐 네. 봉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봉합이 됐는데 부승찬 대변인 시절 네. 그때 그 시절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할 때 정책보좌관. 일어났던 일입니다. 초기가 2018년 12월로 기억하는데요. 관계토대항함 구조 활동을 하는 거기에 이제 P3기가 접근 비행을 근접 비행을 실시하고 위협 비행을 실시하면서 이제 논란이 좀 됐었죠. 논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응하고 그럼으로써 또 일본은 이제 화력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 네. 사용했다. 화력 통제 레이더는 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사격하기 직전 이제 실탄이 날아가는 그 방향으로 이제 레이더를 조사해서 그 실탄이 레이더를 쫓아가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단계 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화력 통제 레이더를 사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맞서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났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도발이 이루어졌었죠. 해상 초계기에 일본의 해상 초계기 이어도 그다음에 이제 울룡도 이 인근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4차례나 이후에 3차례나 일어났었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작전 절차를 만들어내고 아마 폐기가 됐을 거예요. 폐기한다고 이종섭 장관 때 그런 작전 수행 절차를 폐기한다고 했었는데 정말 무도한 이런 사건이었거든요. 일본의 그 무도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우방국이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 또 무리한 요구를 해요. 이런 우리 무기 체계에 대한 모든 신호를 내놔라. 그럼 우린 당시에 시간대 신호를 주겠다. 네. 안 된다. 전체를 내놔라.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기술 정보, 신호 정보를 빼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무도한 요구를 했던 일본이 예. 일본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샹그릴라 대화에서 신원식이 굴복을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굴복을 했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회담에서 뭐 이게 알려지지 않죠.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우길기 이제 달고 온다. 자이함기 달고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합의는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반발해가지고 일본은 그냥 막 지르는 것 같아요. 다 해달라는 것 같아요. 벌써 우길기를 한번 달고 지난해 대한민국 올해. 우리의 영해에 들어왔던 적이 있죠. 저는 경제 관련해서 뭐 일본과 협력해야 된다가 진짜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부승찬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안보 관련돼서 부분은 우리가 100년도 되지 않은 근래에 근현대에 우리나라의 강토를 짓밟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유린했던 자들입니다. 그 군대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 명분도 없이 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명분으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고 네. 우리의 모든 신호 체계를 다 알려줘야 된다. 어불성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문제도 안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물컵에 우리가 이제 물잔에 반컵 채워줬는데 그 이후에 그냥 그 물 그냥 다 사라지고 일본은 뭐 아예 개의치도 않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도 영유권 분쟁화가 이제 국방부 이제 정신전력 교육 교재에도 이제 포함시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면요.
너무 일본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이번 그 정신전력교육원에서 결국은 그 문구가 발견이 돼서 이제 전량 폐기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감사를 실시했잖아요. 그리고 꼬리 자르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뭐 그냥 유관 폐허면 정도로 이제 끝이 났는데 그거는요. 제가 봤을 땐 국방부 장관이 탄핵 사유예요. 탄핵 사유감이고 이게 대한민국 영토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원식은 장관 하기 전에 워딩들을 보면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관 머리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국방부 장관이 탄핵감이죠. 네. 영토를 유린하는 그런 행동들. 국방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수호의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네. 하지 않는 그런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땐 반드시 제가 이거 동의를 받아내든 안 되든 무조건 탄핵이다. 탄핵 발의한다. 탄핵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보기태님. 국방부 장관 이야기만 하셨는데요. 국방부 장관이 속해 있는 국무회의의 국무총리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까지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네. 국방부 장관 개인의 어떻게 보면 일탈일 수도 있고 개인의 착오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그 위에서 또는 그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인식이 올바르게 잡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국정 운영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네. 오늘은 네. 좀 일찍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22대 국회 초선의 투쟁 또 초선의 선명성 이게 좀 앞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